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정보리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0%, 구라 10%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정보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정보리, 04년군번으로 땡땡사단 동원부대에서 PX병으로 복무했다. 자대 온 후 인사과에서 대기하는데 인사과장님께 전화가 한 통 온다. 그러더니 나를 PX병으로 발령하라고 했고 놀란 선임이 야, 솔직히 말해봐. 네 백이 뭐냐? 어떤 백이길래 복지병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백이 있을 리가 없는데 마침 우리 성씨 중 삼성 장군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먼 친척 중 삼성 장군이 있다는 말을 들은 것 같긴 합니다. 그 말이 와전되어 나는 어마어마한 백을 끼고 복지병이 된 2등병이 되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병무청에 있는 지인이 힘 좀 써주셨다고. PX병이 땡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땡보 맞다. 아무리 땡보라도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장점부터 쭉 나열해보겠다. 아침이면 각종 업체 차량이 도착, 물건을 받고 진열해야 했기에 아침 구보를 열애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통 짬되는 병장이나 환자들만 열애할 수 있는데 아침 구보 빠지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일과는 다른 병사들과 정반대다. 남들 놀 때 일하고 남들 일할 때 쉬기 때문이다. 점심 저녁 식사 때 다른 병사들보다 먼저 가서 빨리 식사하고 PX 영업을 하다가 늦게 내무반에 복귀하기 때문에 대부분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목욕탕도 다른 병사들 다 이용한 뒤 늦은 시간 혼자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개인 시간이 엄청 많았다. 컴퓨터 게임도 하고 음악도 듣고 엄청난 양의 책도 읽었다. 무라카미 하루키, 베르나르 베르베르 등 평생 읽을 책을 다 본 것 같다. 기타 연습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도 취미로 기타를 치고 있다. PX병은 한 달에 한 번 3박 4일의 휴가를 보내주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PX 휴가 플러스 정기 휴가 플러스 외박 이렇게 합치니 너무 자주 휴가를 나오는 바람에 오히려 가족들이 그만 나오라고 할 정도. 점심 저녁 식사 이후 특정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 아저씨 들어가세요, 아저씨 냉동 안 돼요 이런 말하며 통제하는 게 나름 재밌다고나 할까. PX 안에서는 내가 주인이다 뭐 이런 느낌? 내가 병장 때 다른 연대 사람이 내 말을 무시하고 냉동을 돌리길래 아저씨 냉동 돌리면 안 돼요 라고 말하니 이 녀석이 갑자기 이런 씨나게 잘하네 씨. 아저씨들 다 나가요. 장사 끝났어요. 문 닫습니다. 어서요. 만약 간부가 뭐라고 하면 통제에 안 따라줘서 그랬다고 하면 되니까 명분은 나에게 있다. 그 이후 그 아저씨는 연대 아저씨들이 적당히 마사지 해줬는지 고분고분해졌다. PX병이 병장 정도 되면 여러가지 꼼수들이 생긴다. PX 납품하는 업체들 간의 경쟁이 치열했고 서로 자기 제품을 넣으려고 내게 로비 아닌 로비를 했다. 예를 들어 냉동식품을 넣는 업체에서는 많게는 한 박스까지 내게 찔러주었다. 그러면 나는 그 냉동식품을 먹거나 팔기도 하며 우리 PX에는 바코드 기계가 워낙 오래되어 제멋대로 작동하는 오류가 빈번했다. PX 이용 시간에 병사들이 엄청 많이 몰리면 가끔 오류로 한 개가 아닌 두 개가 찍힐 때가 있었고 월 정산 때 보면 꼭 판매 금액이 높게 나왔다. 전산이랑 다르게 남은 돈은 PX 관리 중대장이 삥땅 칠 것이 뻔하기에 그것으로 PX 물건을 마음껏 먹거나 휴가 갈 때 술, 담배를 많이 들고 가기도 했다. 술은 간부 한 명당 살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안 사는 사람이 있다 보니 PX병과 친해지면 술도 할당량보다 더 많이 살 수 있기에 간부들이 내게 잘해주었다. PX 판매 비용 중 1.5%였던가? 그 비용은 PX병을 위해 복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PX 관리 중대장님은 나와 부사수를 매달 밖으로 데리고 나가 회식을 시켜주었다. 내 계산이 맞는다면 PX 관리 중대장님 참 많이 해드셨을 것이다. 병장 때는 거의 짬밥을 먹지 않았고 대부분 PX 냉동으로 몇 달간 끼니를 때웠다. 하지만 앞에 이야기한 대로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먼저 정말 외롭다. 하루 종일 혼자 있다 보니 너무 쓸쓸하다. 다들 대규모 훈련을 가도 물건 받아야 해서 PX에 혼자 있는데 텅 빈 부대를 바라보면 마음이 공허하고 너무 외로워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게 됐다.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 아저씨다 보니 2등병 때는 참 좋았는데 병장이 되고도 2등병들이 와서 아저씨 새우깡 어디 있어요? 안 보여요. 찾아줘요. 마치 동네 편의점 온 것처럼 나를 점원 취급하는 2등병 아저씨들을 보면 나도 군인인데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다. 내가 생활하는 내무반은 본부중대 수송반으로 취사병 1명, PX병 1명 외에는 전부 수송 인원이었다.
밥 없을 때 땡보처럼 보이는 내가 미운지 볼 때마다 쓸데없이 갈구고 스트레스가 심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빵 한 박스씩 네모반에 뿌렸더니 선임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났다. 진즉에 뿌릴걸. 유격 며칠 전에는 맛다시, 평상시에는 짜장라면, 혹한기에는 핫팩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우리 네모반 사람들 건 미리 따로 빼놓고 챙겨줬더니 평판이 좋아져 내무 생활이 좀 편해졌다. PX병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게 정산이다. 보통 PX 정산 때 빵꾸가 많이 난다. 그래서 집에 연락해서 사비를 털어 메꾸기도 하고 그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PX병 얘기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나 같은 경우 오래된 바코드 기계 덕에 빵꾸 때운 적이 없어서 다행이었다. 소원술이 쓰면 종종 PX병 싸가지 없다고 나온다. 내 생각에는 그놈 같다. 냉동하지 말라고 해서 다 내쫓았던 그놈. 매번 찌른다. 연대장님께 불려갔는데 워낙 자주 불려가니 친절하게 잘해줘라 정도의 훈계를 듣고 끝난다. 다른 부대 PX병들은 이런 종류의 민원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다. 종종 자다가 누군가 나를 깨우면 100% 간부다. 야간 근무 서는 도중 배고프다고 PX 문 좀 열어달라고. 그러면 군말 없이 열어준다. 고생들 하시니까. PX병은 주말이 없다. 주말에는 하루 종일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차라리 평일이 쉽다. 주말 없이 일하기 때문에 PX병에게 한 달에 한 번 휴가를 주는 거겠지. 그러던 어느 날 수송부로 장현이라는 신병이 전입해왔는데 말끔하게 생긴 얼굴. 말수가 좀 적긴 했지만 외로움에 몸부림치던 나에게 싹싹하게 잘해서 친하게 지냈다. 장현이가 첫 외박을 다녀오며 선임들 줄 책을 한가득 사왔는데 나에게는 향수라는 책을 주는 게 아닌가. 조만간 꼭 읽어보려고 마음먹은 책. 오, 나 이거 읽고 싶었는데. 진짜 고맙다 장현아.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입니다. 정말 착한 후임이다. 외박 다음날 일과 시간이었는데 장현이가 PX 문을 두드렸다. 일과 시간에 웬일이야? 전투와 광 좀 내려고 말입니다. 잠깐 여기서 닫고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 들어와. 나랑 친했기에 다른 수송대 선임 눈 피해서 온 것. 나는 냉동만두 하나 돌려주고 전투와 광 내는 것도 도와줬다. 그때 구두 광을 왜 내는지 안 물어본 게 후회된다. 그날 점심 일이 터졌다. 장현이가 타령한 것. PX로 수송 인원들이 와 장현이 본 적 없냐고 물어서 전투화 닦고 나갔어. 왜? 장현이 이놈이 안 보입니다. 아마도 타령한 것 같습니다. 뭐? A급 전투복에 반짝반짝 광낸 전투화를 신고 장현이는 당당하게 정문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간다. 근무서는 보초들도 너무 당당하니 당연히 휴가자나 외출자인 줄 알고 휴가증 확인을 안 했다고. 걔들 영창 갔을 거다. 그날 저녁 장현이는 잡혔고 이유를 물어보자 머리숱 없는 수송대장님이 휴가 가라고 하셨는데 그게 저도 그냥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잡힌 겁니다. 아닌가? 이게 수송관님 안경 끼고 그렇게 횡설수설했다고. 우리 수송관님은 머리숱이 많고 안경을 안 끼셨다. 그날 저녁 우리끼리 이야기했는데 혹시 앞에 선임들 책 잔뜩 사왔다는 거 기억하는지. 책을 받은 선임들 모두 자기가 보고 싶었던 책이라고 했다. 맞다. 내가 받은 책도 그랬는데. 그러고 보니 장현이에게 책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다들 그렇다고 했다. 그런데도 장현이는 선임들이 보고 싶어하는 책만 골라서 사다 준 것. 장현이에 관해 이야기하다 보니 너도 나도 타령 전에 장현이가 했던 이상한 행동들을 이야기했다. 해가 진 뒤 갓 어두워진 초저녁, 목욕을 마친 임병장이 장현이와 마주쳤는데 갑자기 장현이가 임병장에게 안녕? 이라고 반말했다고 한다. 벙찐 임병장은 뭐? 이게 미쳤나 씨.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그제야 임병장을 봤는지 충성! 저 뒤쪽에 있는 친구에게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임병장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혼자 대화하는 장현이를 본 사람들도 많았다. 이때 장현이가 잠깐 내무실에 들렀다. 야 장현아, 너 책 말이야. 너 그거 다들 보고 싶어하는 거 어떻게 알고 사온 거야? 응? 거기 뒤에 있는 사람이 추천해줬습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소름이 돋았다. 그런 대화를 하다 보니 책을 받은 사람들 모두 그 책이 너무 무서워졌기에 받은 책을 모두 모아 장현이에게 돌려주었다. 그 이후 헌병대 사람들이 나와서 가혹행위 여부를 며칠간 조사했지만 누구 하나 영창 간 사람은 없었다. 환영에게 지시를 받고 타령했다는데 가해자가 있을 리 만무. 장현이는 결국 정신병원으로 갔고 그곳에서 의병 전역이 결정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절차상 저녁 전에 우리 내무반에서 하루 생활해야 한다고 해서 방문했는데 그 누구도 장현이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나 역시 무서워서 차마 말을 걸지 못했다. 과연 장현이는 어떻게 선임들이 보고 싶어하는 책만 골라서 사온 걸까? 정말 장현이 말대로 무언가가 알려준 걸까? 아직도 궁금하다.
충성! 하사 채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 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